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명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주름진 피부를 가지게 되고 지속적인 통증을 견뎌야 하며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다. 9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총명하고 건강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일은 단순히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활력이 넘치고 신체적으로 유연하며 정신적으로도 날카롭다. 그렇다면 노화 과정을 늦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은 젊음을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몇 가지 간단한 습관들이다. 첫째, 해로운 빛과의 접촉을 줄이기. 고강도 블루라이트와 백색광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해로운 빛이라고 불리는 블루라이트는 현대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데 TV 화면,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에 널리 존재한다. 그러나 블루라이트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낮 동안에는 정신을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제는 LED 조명이나 형광등과 같은 인공광원이 자연광과 달리 적외선, 자외선, 적색광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블루라이트의 강도가 너무 강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그중 가장 뚜렷한 영향은 수면의 질 저하이다. 저녁 시간에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생체 리듬이 혼란에 빠진다. 그 결과 몸이 밤을 낮으로 착각하여 쉽게 잠들지 못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며 다음 날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블루라이트는 노화 과정과도 관련이 있다. 눈 속 미토콘드리아는 블루라이트를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며 이는 다른 미토콘드리아에도 부담을 주어 대사 장애, 염증,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식사 시 블루라이트에 노출된 사람들은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식사한 사람들보다 혈당 수치가 높고 대사 속도가 느리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블루라이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숙면을 위해 암막 커튼을 사용하기. 저녁 시간에는 노란빛이나 붉은빛 조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침실에서 밝은 백색 LED 조명과 작은 형광등 사용을 자제하기.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야간 모드, 나잇 모드, 기능 활성화하기. 아침에 자연광을 충분히 받아 생체 시계를 조절하기. 이런 오디오 형태의 영상을 듣고 휴대폰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아보세요. 제 채널은 건강과 노년기의 삶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며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씁니다. 둘째,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는 음식을 섭취하기. 우리 몸에는 이미 노화되어 약해졌지만 정상적으로 죽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세포들이 있다. 이러한 세포들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는데 이를 노화된 세포 또는 좀비 세포라고 부른다. 문제는 이 노화된 세포들이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몸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분비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만성 염증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세포 내 에너지 공장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저하시켜 활성산소를 대량 생성하게 만들고 조직 손상을 유발하여 노화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화된 세포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세포막의 기능을 강화하여 최대한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특정한 천연 화합물이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데 대표적인 예가 휘세틴, 피세틴이다. 휘세틴은 해조류와 딸기에 풍부하게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이다. 한 연구에서는 고용량의 휘세틴을 섭취할 경우 특정 장기 내 노화된 세포의 최대 50%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휘세틴 외에도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식물로는 아시타바, 에셔테버가 있다. 아시타바는 장수채라고도 불리며 차나 분말 형태로 섭취하면 DMC, 다이메삭시켈콘라는 귀중한 성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 DMC는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과학자들은 DMC가 초파리와 유충의 수명을 최대 20% 연장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으며 이는 인간 건강에도 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젊기 때문에 노화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늘부터 형성하는 생활 습관이 미래의 건강을 결정짓는다. 여러분은 노년에 피로하고 약해진 몸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젊을 때처럼 활력 넘치는 삶을 지속할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결정들에 달려 있다. 노화를 되돌리고 수명을 연장하는 최적의 계획. 과거에는 기억력 감퇴, 치매가 유전이나 나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유전이 치매 발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부 사례에서는 유전자 변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서 비롯된다. 미국의 유명 신경과학자이자 영양학자인 리서 머스코니 박사는 오랜 연구를 통해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뇌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특히 음식과 뇌 건강의 관계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퍼져 있는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단순히 기억력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한 식단과 올바른 생활 습관을 결합하는 것이야말로 정신적 명료함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1. 물 중요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영양소. 물을 필수 영양소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부터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약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은 산소를 운반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며 뇌 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요? 생수, 커피, 탄산음료, 우유, 에너지 음료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뇌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설탕, 지방,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뇌 건강은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수, 즉 경수에 크게 의존합니다. 정수 시스템은 불순물뿐만 아니라 중요한 미네랄까지 제거할 수 있지만 천연 생수는 필수 미네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값비싼 생수를 구입하기 어렵다면 유해 물질을 제거하면서도 유익한 미네랄은 유지할 수 있는 전용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정제된 물을 마신다면 뇌 기능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다른 식품을 통해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할까요? 성인은 하루에 약 8컵, 2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뇌 기능을 최대 30%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비트 뇌를 위한 자연의 사탕. 다른 신체 기관들은 지방과 당분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뇌는 오직 포도당, 글루코스, 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천연 포도당 공급원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상의 포도당 공급원으로는 양파, 무, 그리고 특히 비트, 붉은 사탕무가 있습니다. 비트는 풍부한 포도당 함량 덕분에 자연의 사탕이라고 불리며 작은 비트 하나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의 31%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꿀, 포도, 대추야자도 천연 포도당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반면 케이크, 가공 오렌지 주스, 설탕이 첨가된 음료 등은 많은 양의 당을 포함하고 있지만 내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질 좋은 포도당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제된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서도 뇌 건강에 유익한 포도당은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뇌 기능을 최적화하려면 인공 설탕에 의존하는 대신 천연 포도당이 풍부한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치아씨 수면 앤드 기분을 위한 슈퍼푸드. 당신의 뇌가 세로토닌을 생성하기 위해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세로토닌은 수면, 기분, 식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합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은 체중 1kg당 하루 약 5mg의 트립토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50kg인 여성이라면 하루 약 250mg의 트립토판이 필요하여 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 중에서도 치아씨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단 2작은 티스푼의 치아씨만으로도 200mg 이상의 트립토판을 공급할 수 있어 하루 권장량에 거의 도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치아씨에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 및 다양한 필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아씨 외에도 순수 카카오, 오트밀, 스피룰리나와 같은 식품을 통해서도 트립토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뇌 건강과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는 노화 과정을 늦추거나 심지어 막거나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획기적인 연구들은 몇 가지 유망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저온, 추위, 노출. 인간의 몸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위에 노출되면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활성화되며 이는 수명 연장과 관련된 유전자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6년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 스크리프스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과학자들은 체온이 약 0.5디그리 셀시어스 낮은 쥐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암컷 쥐의 평균 수명이 20% 증가, 수컷 쥐의 평균 수명이 12% 증가. 또한 저온에 노출되면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한 갈색 지방 조직, 브라운 패트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는 장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갈색 지방이 많은 쥐를 하루 3시간씩 저온 환경에 노출시켰습니다. 그 결과 대사 장애, 비만, 인지 저하 등의 건강 문제 위험이 크게 감소. 우리는 일상에서 적절한 수준의 추위에 노출됨으로써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적당한 옷차림으로 야외에서 걷거나 시원한 환경에서 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신체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2. 장수를 위한 유익한 화합물 보충. 과학자들은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는 몇 가지 천연 화합물을 발견했습니다. 대표적인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세틴,
붉은색 과일의 풍부함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틴, 뷰틴, 온나무에서 발견된 노화된 세포의 배출을 촉진합니다. 네스베라트롤, 네즈베런놀, 레드와인에 함유된 DNA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최근 하버드 연구팀은 M&M이라는 새로운 화합물을 발견했으며 이는 아보카도, 브로콜리, 양배추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이 화합물은 단식이나 운동을 했을 때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M&M은 신장 보호, 미토콘드리아 기능 지원 및 신경 퇴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장수 연구에서 매우 유망한 방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3. 칼로리 섭취 조절.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과식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 이커리어 9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단식이 종교적 생활 습관의 일부입니다. 중국 바마야오, 베머야오 장수촌으로 알려진 이 지역에서는 낮에는 적은 양의 식사를 하고 저녁에 비교적 많은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평소와 같은 식단을 유지하되 월 5일간 가짜 단식,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 FMD를 하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체중 및 체지방 감소, 혈압 개선. 다양한 연구에서도 주기적인 칼로리 제한이 수명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주요 건강 문제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건강 및 장수 전략 중 하나는 음식 섭취를 조절하고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두려워하며 심지어 병에 걸리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건강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현명한 접근법은 누구나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며 예방과 대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흔히 발생하며 매우 위험한 질병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뇌졸중. 뇌졸중은 뇌 손상이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으로 신체 한쪽 마비, 언어 장애, 균형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단 하루 만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 공포심이 과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는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받으면 3개에서 6개월 이내에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다른 건강 문제의 합병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이 없다면 뇌졸중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부 선정적인 기사들로 인해 두통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통은 뇌졸중의 경고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뇌졸중의 초기 경고 신호.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증상을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61세의 박 씨는 고혈압과 당뇨병 병력이 있습니다. 퇴근길에 갑자기 왼쪽 팔과 다리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잠시 쉬었고 5분 후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는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다시 왼쪽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고 아내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진짜 뇌졸중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일과성 허열 발작이 나타난 후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도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기간 내에 실제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인 또는 가족이 뇌졸중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응급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뇌졸중을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중단된 지 1분 만에 손상되기 시작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가야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의사항,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반드시 구급차를 불러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고 뇌졸중 전문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뇌졸중 예방법 1. 약을 정확히 복용하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사람은 꾸준히 약을 복용하여 질환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잘 조절되면 뇌졸중 위험도 크게 감소합니다. 일부 환자들은 약의 부작용이 걱정되어 건강보조식품으로 대체하려 하지만 의사가 처방한 약은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혈압을 자주 확인하기.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며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세 이상이라면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전자혈압계가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해 가정에서도 쉽게 혈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수치를 기록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담하세요. 3. 60세 이후 과도한 체중 감량을 피하기.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60세 이후 과도한 체중 감량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심각한 비만이 아니라면 굳이 체중을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 방법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한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신체에 부담을 주고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가벼운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암에 관한 내용입니다. 암, 한국의 암 통계에 따르면 평균 수명까지 사는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37.4%에 달합니다. 즉, 3명 중 1명은 암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위암, 암 중에서도 위암은 한국에서 가장 흔한 암입니다. 위가 건강할 때 해로운 요소들은 주로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운 음식 섭취 습관입니다. 단순히 비빔밥을 먹는 경우에도 고추장의 매운맛이 위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매운맛을 잘 견디는 편이며 심지어 위 점막이 염증이 생기거나 손상된 상태에서도 속쓰림을 맛의 일부로 여기거나 심지어 상쾌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K-팝 문화와 먹방, 온라인 먹기 방송, 트렌드는 매운 음식과 짠 음식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경향을 부추기며 그로 인해 위암 발병률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암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담배와 미세먼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실내에서 고기를 굽거나 요리할 때 환풍기를 켜지 않거나 심지어 주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행동도 폐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외 미세먼지를 걱정하지만 사실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더 많을 수도 있으며 우리는 매일 그것을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평생 병에 걸리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완전히 피하려 하기보다는 질병과 함께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의사로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진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 방식을 즉시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건강을 단번에 회복시키거나 면역력을 급격히 향상시키는 기적의 약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튼튼하고 활력 있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40에서 60대 많은 분들에게 노화를 늦추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지도했던 방법들입니다. 1. 간헐적 단식 실천하기. 간헐적 단식은 몸에 매우 유익한 효과를 줍니다. 전체적인 음식 섭취량을 줄여 칼로리 조절을 돕습니다. 소화기관이 휴식하고 회복할 시간을 주어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해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간헐적 단식이 자가포식, 오토퍼기 과정을 활성화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노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아침을 늦게 먹어 공복 시간을 16시간으로 늘리면 됩니다. 왜 하필 16시간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자가포식, 오토퍼기 과정이 활발해지는 시점이 식사를 하지 않은 지 약 16시간 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오후 8시 이전에 마칩니다. 7-8시간 충분히 숙면을 취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큰 물 한 잔을 마시고 오전 11시까지 첫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를 일주일에 2-3번 정도 실천합니다. 만약 16시간 공복이 부담스럽다면 12시간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체중 감량과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음식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약을 복용 중이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과거에 섭식 장애를 앓은 적이 있다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2. 건강을 위해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다면 설탕 섭취를 줄이세요.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단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설탕은 우리 몸의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설탕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당뇨병, 심혈관 질환, 기억력 감퇴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설탕이 체내 특정 단백질과 결합하면 유해한 물질을 생성하여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세포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정제된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단 것이 너무 먹고 싶다면 베리류나 청사과 같은 과일로 대체하세요. 차나 커피를 마실 때 설탕 대신 건강에 좋은 천연 감미료인 나한과를 사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 음식을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몸에 부담을 주는 짐일 뿐입니다. 3. 몸이 쑤시고 아프다면 원인은 근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육과 관절 통증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꼭 근육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근막, 패시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막은 근육을 감싸는 얇은 막으로 마치 음식 포장 랩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막이 점점 뻣뻣해지면 신체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특별한 부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몸이 아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트레칭만으로는 근막을 충분히 풀어주기 어렵습니다. 근막을 이완시키려면 마사지 롤러를 활용해야 합니다. 방법:
일주일에 2~3회 마사지 롤러를 사용하여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부위를 풀어줍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통증이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 5에서 10분만 투자하면 통증이 점차 완화됩니다. 사용법을 잘 모른다면 책을 읽는 것보다 영상 가이드를 참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지속적인 통증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몸을 내부에서부터 제대로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4. 잠자기 전 루틴을 만들기. 수면은 신체 회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중년기에 들어서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주말에 부족한 잠을 보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은 매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며 이미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 높은 수면을 위해 잠들기 전 편안한 루틴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야 할 일, 잠자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여 블루라이트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세요. 깊은 호흡 운동을 통해 몸이 이완 상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잠들기 전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독서를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위한 간단한 호흡 운동,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6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5에서 10분 동안 반복합니다. 밤 시간을 활용해 이러한 습관을 만들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건강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최근 몸이 예전 같지 않거나 같은 연령대 친구들보다 더 늙어 보인다고 느낀다면 지금이 변화를 시작할 적기입니다. 50 이후의 건강은 오늘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50세 이후 건강을 결정짓는 7가지 습관. 당신은 몇 가지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